미국에서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남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 유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북에 김일성 주석에게 알려주고 나는 남에서 영구 집권할 테니 당신은 북에서 영구 집권하시오 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당 활동하고 기자회견한 것을 갖고 하루 만에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을 했다. 참 경찰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법 시위다, 집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헌법에 보면은 3.1운동과 4.19 계승한다,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19년 3.1운동 그거 불법 시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1960년 4.19 혁명 이거 불법 시위였어요? 아니었어요? 1919년 일제가 유관순 또 수많은 조선 민중들을 일본 헌병들 경찰들 앞서서 총칼로 진압을 할 때 그때 그것을 불법 시위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제당국은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또 60년 이승만 독재 때 3.15 부정선거 고등학생 마산에서 죽인 사람이 누구요? 또 경무대를 가다는 고대생들을 비롯해서 교수들, 시민들, 어린애들 향해서 발표했던 사람 누구요? 경찰 아니에요, 경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불법 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3.1 독립운동, 4.19 혁명 이게 불법 시요, 불법 시. 자기들이 말한 염치가 있어야지. 나라 200걸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목구에 풀칠하고 있으면 그저 하는 척만 하지 이게 하루 만에 뭐하는 짓이요. 창피한 줄 알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규탄의 목소리를 너무 높이 놓으셔서 다음 분들이 감안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녹색당 공동위원장님 하승수입니다.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소환 통보한다면 법을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도 아마 집시법 위반을 한 100번 이상 더 한 것 같습니다. 한 수백 번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소환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자회견이라는 건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게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당이 한 기자회견입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조직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경찰이 노동당 국회의원 대표님을 포함해가지고 노동당 당원분들 소환하고 기자회견 건으로 정말 정치적 탄압을 한다면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이 당하는데 녹색당이 안 당할 리가 없고 다른 당이 안 당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정당이 그래도 뭔가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한다면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경찰이 기자회견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골프장 반대하는 주민들 기자회견 했는데 어떤 경우는 기소하고 어떤 경우는 기소하지 않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기자회견 했는데
또 자의적으로 법 해석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관성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원칙도 없는 법 집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당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 기어이 정치적 탄압을 한다면 녹색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 시민사회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은 하루만이기도 하지만 물론 또 당대표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당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집시법으로, 경찰력으로 단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함께 소환장 발부를 받으신 김준호 당원께서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노동당의 청년당원 김준호입니다. 네, 전날 그리고 그날 아침, 그날 오전 11시에 박근혜 정권 결국 기어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고시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강행하는 그 모습,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 갔는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합법적인 정당활동,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우리 공권력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무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경찰이라고 다를 바 없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기자회견과 정당연설을 함께했던 친구들, 당원들을 함께하러 그날 아침 불이 나게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했던 것은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날라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홍대에서 경찰과 우리 당원들이 부딪힌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정권이 무리하게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 연대하러 갔던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들을 경찰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말 직접적인 폭력과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경찰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규탄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노동당과 그 당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공권력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더 이상 거짓말 그만하고 올바른 공권력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동당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를 비롯한 청년당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당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경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 정말 확고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데 그런 불법적인 행동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끝으로 국회의원 대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노동당 대표 구교윤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11월 3일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같은 날 청사 안에서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99.9%가 좌편향되어 있고 오로지 0.1%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기 때문에 99.9%가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한심할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당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광화문 청사에 문짝을 뜯어내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황교안 총리의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당이고 예의도 좀 있고 좀 신사적이고 그러하다 보니 밖에서 그냥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말만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그것도 다음날까지 나와라. 네. 지금 노동당에서는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 된 날, 그날 출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해일 조선이야 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확인시켜준 날, 이 해일 조선을 바꾸자 라고 하면서 전국 순회를 출발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후속타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약,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가 혹시나 식을까봐 계속 분노를 유발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군인들이 역사책 집필에 참여한다든지, 통일을 대비한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든지, 아무튼 이런 말들을 쏟아내 주시면서 분노를 끊임없이 자극시켜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국민적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 노동당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들어서 이 정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동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냥 의무입니다. 기자회견 한 건으로, 그것도 꼴랑 30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기자회견 한 건으로 출석 요구서를 날리셨는데, 앞으로 출석 요구서를 날릴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동당에서는 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받아 안아서 우리 박근혜 정부 역사 쿠데타, 노동자 죽이기 막아내는데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11월 3일 국정화 확정고시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밤샘 농성한 국회의원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에게 하루 만에 출석 요구서 발부.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경찰청 앞에 섰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헌법 정신이 부정되는 것은 비단 역사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식 노동개혁, 아니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당의 활동의 자유에서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활동에서도 헌법은 바로 그 헌법을 운운하는 자들에 의해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던 노동당의 해일조선 탈옥선 출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종로경찰서는 바로 다음날 국회의원 당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 많은 현행 집시법에서조차 금지하지 않는 기자회견이라는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막겠다는 현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계약에 불과하며 이는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서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대자본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을 오직 산업 전서로만 바라본 박정희 시절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노동당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박근혜식 노동개혁이 아닌 해조선 탈옥선을 시작했다. 우리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며 복지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연대적 노동체계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으로 야기된 현재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모든 사람의 직접적인 참여와 논의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당이 해조선 탈옥선을 띄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우리의 인간다운 노력, 민주주의 활동을 집시법으로 옥죄는 것은 겉으로는 강압적인 것으로 보여도 사실은 현 정부의 소심함을 보여주는 일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현 정부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욕보이고 있다.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는 유일한 진실은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폭력을 사용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물론 눈앞의 폭력은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의신시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복원하려는 올바른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두려움 뒤에서 더 큰 저항이 차곡차곡 쌓이고 흘러넘치며 마침내 세상을 뒤덮는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활동은 이를 위한 그치지 않는 노력이다. 만일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가 이런 우리 노력에 대한 뒤집어진 인정이라면 우리는 이를 명예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고자 하는 우리는 이 경찰청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국회의원 대표를 비롯한 당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15년 11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정당활동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저희들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김준호 당원이 들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세 번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출석 요구서를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정당 활동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예,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